자, 오늘 벌써 이제 임신월 운세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 달 임신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8월 임신. 자, 임신월이라는 거는 언제부터요? 입추부터인데 올해는 8월 7일부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운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갑진년이라는 글자는 여러분한테 1년 동안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작용하는 건데 그 1년 동안 작용하는 갑진이라는 글자가 월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는 갑진 운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임신월에 적용되는 운도 갑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신월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임신월에 의해서 갑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갔냐, 이 변화된 기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제 운세 영상의 포커스도 그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런 갑진이 뭔데, 대체 갑진이 뭐길래 나한테 1년 동안 작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갑진이라는 조수는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난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체감된다, 변동된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급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갑진이라는 건 목극토에 의해서 갑목 중심으로 작용을 하는데 갑목이 진토를 극하니까 그 진토는 편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편재가 중심으로 작용한다. 내 사주에 편재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갑진이라는 글자는 나한테 어떻게 만드냐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필요하면 하게끔 움직이게끔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게 이제 왜 편재냐면요. 편재라는 글자는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극해요. 내가 편재를 극함에 있어서 주변 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에 편재가 있던 없던 갑진년은 모두가 내가 필요하면은 참지 않고 하는 그런 운이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갑진이라는 글자에 의해서 금이라는 글자와 수라는 글자가 약해지죠. 그러면은 금이라는 거는 관이 될 것이고 수라는 거는 인성이 되는데 관인이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용적 에너지 자체가 약해지니까 이 결합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주도적 성향이 강해진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운에 따라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내가 선택하려는 방향성이 각자의 사주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각자의 운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사주의 꼴을 좀 형태를 아는 상태에서 하는 선택이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이제 운을 선택하면 오히려 시간 지나서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을 벌라고 투자를 하지. 근데 했다가 잃는 사람들 많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지금 이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 이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 갑진 같은 경우는 병인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갑진년, 자, 상반기는 어때요? 상반기는 병인 정묘에 의해서 목생화의 작용이 빨라지죠. 쉽게 말해서 갑목이라는 나무가 미친 듯이 무성하게 자라요. 이 나무가 줄기를 막 뻗어가고 나뭇가지를 뻗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상반기에 뭐라 했냐면은 뭐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시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진행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는 게 이제 갑진년 상반기의 운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저번 달, 이번 달에서 경호월 그리고 신미월에 가지치기가 되죠. 이 경금과 신금에 의해서 가지치기가 된다. 자, 그러면은 가지치기가 끝나고 뭐가 와요? 임신월이 오네요. 그러면은 이 신금이 하는 작용이 뭡니까? 화를 포장해서 수한테 이제 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 수가 갑진년의 진토에 담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잘 담아놓은 상태에서 갑목이 어떤 식으로 가냐? 방향성을 형성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갑진년이 와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갑진년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해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생긴다가 돼요. 자, 그러면은 경우월이랑 신미월에 방향성이 설정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가 돼요. 그래서 경호와 신미에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되는 것까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도 경호랑 신미에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억지로라도 존버하다가 조금 시간 더 지나서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반기에 이것저것 하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간단해요. 이 갑진이라는 갑목의 글자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글자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 갑목이라는 글자는 결국은 수로부터 벗어나서 목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데, 수라는 건 기존의 이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게 될 것이고, 또한 이민년에 지지해 있던 임목의 상태, 그 과정이 이제 갑진의 결과로 넘어온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해도 처음에 취직하면 어리버리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첫 시작은요, 어리버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갑진년 진토에 올라온 갑목은 큰 나무가 아니고 새싹이에요. 새싹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일단 성장을 하는 거고,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갓 태어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갑목의 상태일 때. 그리고 애들이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어른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운세 30년 영상을 보면은 모계 시대 같은 경우는 식상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갑목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르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이 임수라는 글자가 인성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갑목한테. 그래서 이제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싹이라는 갑목이 조금은 방향성이 설정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긍정적인 거고, 유지하는 게 긍정적이고, 해오던 것을 그만한다는 거는 잘하는 새싹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수로부터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안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든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 수운에 머물러 있겠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처럼 과거에 머물러서 살겠다. 세상은 앞으로 변해갈 건데 그냥 나는 기존의 세상에 맞춰서 살겠다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파마도 하고 저도 이렇게 머리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 옛날 걸 생각해서 상투를 틀고 다니든 엄청 옛날 거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이민년 지지부터 시작된 것은 맞아요. 뭐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또는 준비하던 것, 실제로 실천하던 것,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이게 진짜 내 길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가 잡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오행별로 일단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일간별로 한번 볼 건데, 자, 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목은 갑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갑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비견이나 겁재로 작용을 하겠죠. 자, 비견이나 겁재에 의한 사건 사고가 이제 갑진년에 일어난다인데, 비견 겁재에 의한 거는 뭐냐면은 친구나 동료, 형제 이런 사람들에 의한 뭐 사건 사고들 얘기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화 같은 경우는 갑목이라는 글자가 인성으로 작용하죠. 정인과 편인으로 작용하는데,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서, 자격증, 전문성, 경험, 뭐 엄마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의한 문제들이 생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 같은 경우는
관성이라는 정관, 편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직장,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이니까 모임,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 습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 중심으로 좋고 나쁨이 형성될 것이다. 자, 금이라는 거는 간목이라는 글자가 정제, 편제라는 재성으로 작용을 할 건데 재성이라는 건 돈, 남자한테는 여자, 그리고 욕심, 계획, 결과, 목표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고 나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수 같은 경우는 식상에 의한 거겠죠. 목이 식상이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수라는 음에서 목이라는 식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창작이라든지 또는 취미나 직업 같은 거에 대한 원하는 방향성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인 테마가 될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갑진과 상관없는 그냥 일상이고 주변 환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일간의 가장 메인된 테마다. 이렇게 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진년의 좋고 나쁨이라는 거는 경호월, 신미월, 6월달, 7월달에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포기하냐 아니면 좀만 더 참고 존버하냐 이런 건데 아마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일간별로 한번 본다면요. 첫 번째 이제 간목이 되겠죠.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으로 작용을 해요. 자, 아까 갑진년이라는 글자가 임신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가냐, 이 갑진의 상태가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간목이 상반기에 미친 듯이 자라다가 이제 경호 신미 지나서 가지치기 끝나고 이 얘네들이 신자진이라는 수 운동이 진토에 딱 담겨왔고 이제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주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화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간목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화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병자월이 와요. 병자월 가야지 뭔가 선택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가 잘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부터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화가 잘 안 돼 있으면 병자부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라는 거는 한 난 중에 난을 담당하고 있고 한 난은 속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난하니까 좀 급하고 빠르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화가 강한 사람들, 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운을 좀 빨리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좋고 나쁨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비견이 운으로 왔다는 거는 내가 사람에 의한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회적 성취가 될 것이고 사회적 성취나 또는 이제 개인적인 안정 이런 게 되겠죠. 개인적 안정. 자, 하지만 비견이 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 관을 건들게 돼 있어요. 제 관은 나의 감정 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 관이란 건 사회적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으로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경우에는 지인의 도움에 의해서 사회적 성취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는 이제 지인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 성취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그냥 인성의 공량을 나눠 가져서 인성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게 갑진년의 운이었는데 결국은 이 비견의 상태, 제가 연초부터 얘기했던 비견이 여러분들은 아니 대체 누구였어? 하고 헷갈렸을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사람 알게 됐는데 또는 기존에 있었던 이민년부터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올해 비견으로 작용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궁합을 보셔서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그게 이 사람이 나한테 올해 비견으로 작용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임신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고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 잘 되는데 이게 이 사람 덕분이었구나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을 오랫동안 이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비견이 재를 달고 왔어요. 그 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구분된 운이 왔단 말이에요. 진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덕을 봅니다.
만약에 갑목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타인의 덕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갑목이 다른 걸 갖고 왔어요. 날 힘들게 하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럼 내 거 다 뺏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갑오 2014년이었는데 갑오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사람 덕에 좋았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목이 설기되죠. 화한테 힘이 뺏기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갑목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갑진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상당히 내 지인이 안정적인 이제 땅을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갑진년은요, 상반기도 당연히 갑진년이었어요. 다만 수에서 걸러내는 이제 필터링 여과 과정이라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거고 갑목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 성장이고 하나를 꾸준히 해갖고 나중에 이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건데 불구하고 하나가 꾸준히 되기 어려웠던 게 갑진년 상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갑진년인데 왜 좋아? 왜 안 좋아? 이게 이제 헷갈렸었는데 사실 갑진년이 진짜 방향성을 하나로 잡아서 가려면은 이제 임신월부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월 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갑진년이지만 내가 갑목답지는 못했다. 이민년 땅속에 씨앗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갑진년 돼서 나왔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세상에 처음 나왔으면 어리버리 해야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을목을 볼게요. 자, 을목 같은 경우는 갑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냐 했을 때 자, 을목 같은 경우는 갑진의 겁재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 겁재의 상태가 임신월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는 건데, 자, 을목을 보면은 겁재가 갑목이랑 겁재인 관계가 등락의 갑이라고 하죠. 등락의 갑이라는 건 함께 올라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올라간다. 결국은 이게 원래 우리가 비견을 친구라고 하고 겁재는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이 들어가 있거나 재물을 조금 나누는 관계에서의 지인, 친구, 동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목은 그냥 친구인데 을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갑진년 같은 경우가 갑목보다 훨씬 인맥상 도움이 되는 그런 운이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순목이에요. 그리고 수에서부터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좋은 인연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찾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딱 보여요. 이제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겁재고 나한테 등락해가 할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서야 이제 사람에 대한 덕을 보기 시작한다. 왜냐면은 겁재가 진토를 가져왔는데 이 진토는 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글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갑목은 수직 성장하는 방향 이쪽을 담당한다면 을목은 수평 성장하는 가지의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치기가 끝났고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 갑목의 부분, 이 부분이 더 커져야 이 윗부분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서야 갑목이 어리버리하지 않고 나 제대로 성장할 거야 을목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제서야 아 내가 사람 때문에 좋았구나를 이제서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비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은 몇 명 이러면 신문지 반 접고 또 몇 명 모임 뭐 그 신문 안에 사람들 발 다 올리고 반 또 접고 올리고 하는 그게 비견의 상태였다면요. 겁재라는 거는 을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 친구가 신문 위에 서 있으면 내가 거기에 엎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겁재보다 내가 훨씬 잘 되는 운이에요. 겁재라는 거는 대가 지불을 하죠. 야, 내가 너 덕분에 잘 됐으니까 이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을목이 부정적이긴 조금 어렵죠. 이제는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안 좋게 작용한다면 어떤 거냐면은 겁재와 함께 무너지는 운이다 보시면 돼요. 내가 친구 등에 올라가 있고 친구가 신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친구가 다리에 힘이 없는 애인 거야. 그래갖고 내 무게를 못 견뎌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겁재랑 함께 무너질 수 있지만 이게 이별하거나 따로 가는 쪽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가는 운인데 잘 되면 겁재보다 더 잘 된다.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화가 당연히 빛으로 작용해야겠죠. 원국이랑 대운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을목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얘가 나의 겁재인 것 같다 올해 내가 얘 덕을 좀 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를 응원해줘야지 채찍질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갑진이라는 글자가 무엇으로 작용하나 했을 때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편의는 우리가 전문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갑목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수직 성장, 쭉 성장해야 되는 글자인데 불구하고 병화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병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상반기에 딱히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편인이라는 거는 생각이고 경험이고 전문성 공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잡다한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내 길 맞는 거야? 그냥 갑진년이니까 뭔가를 배우긴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배워야 될 것 같아 했는데 이게 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갑진이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이게 맞구나. 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진년은 좋은 거예요. 상반기에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상반기에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일단 하세요, 걱정 말고 하세요, 다 좋아질게요 얘기해도 정작 진짜 못 시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뭘 하긴 한다고. 뭐 생각이라도 하고 뭔가 경험하고 잘 되려는 준비의 노력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병화 일간은 대체적으로 긍정인데 이제서야 그 방향성이 잡히고 그 방향성은 내년까지도 연결되고 내년이 뭐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마무리까지 지은 걸 가지고 내년에 을사를 가져가면요. 을사는 사유축의 운동을 하잖아요. 사유축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리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을사의 기유년이 오죠. 그 다음에 33년에 개축년이 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죠. 당연히 빗으로 돼 있어야 긍정적이고요. 열로 돼 있으면 상반기에 부정적이다가 뒤로 가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갑진년이 중요한 거예요. 갑진년의 수에서 벗어나고 잘 정리해 놔야 을사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8년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회사에 많아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살면 됩니다. 또 그것도 나쁜 방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상반기는 편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재성이라는 글자에 힘을 뺀 글자가 되잖아요. 편인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병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운이에요. 상반기는 받아들이는데 밀어내고 싶은 거고, 이제 하반기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밀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운인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일단 좋죠. 그리고 긍정적이면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운이 된다. 이게 뭐 남편에 의해서 좋을 수도 있고 뭐 회사에 의해서 좋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좋을 수 있고 그거야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병화 일간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거는 돈이 더 안 들어와도 지금 형편에 이제는 만족하게 된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은 오히려 지나친 믿음이잖아요. 편인이란 건 내 생각의 틀이고 의심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가 빛으로 작용하고 그 빛이 이제 뭐 개수나 무토 목이 약한 경우에는 수나 토에 의해서 빛이 이제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까지 잘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갑진년이 좋은데 갑진년이 그 목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병화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병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볼 건데, 정화 같은 경우는 갑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나 했을 때 정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정인은 우리가 문서, 자격증, 뭐 어머니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인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와요? 정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 이쪽에서 그런 기관들이 나한테 발급해주는 문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지 집문서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정인도 경험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화라는 글자는 수라는 글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제 물에서 허우적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이제 갑진년이 와갖고 이제 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벗어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 좋은 것 같은데 대체 뭐가 좋은 거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임신이라는 글자에 의해서 정임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신월이라는 글자에 의해서 갑진의 상태가 결정이 되고 이제는 수가 다 마무리되고 임신이라는 금생수가 왔지만 그래도 수가 마무리되는 운이에요. 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갑목이라는 방향성이 제대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쉽게 집을 사실 수도 있고, 뭐 문서라든지 자격증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운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레이드. 뭐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안정성이 생긴다.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다 내년부터 이제 사유축에 이제 움직임이 있고 금이라는 게 재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전적 안정성에 대한 이제 사전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가기 위한 이제 디딤발을 내딛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반대로 이게 이제 그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은 당연히 문서라든지 자격증 또는 업그레이드한 부분 때문에 부담이 많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확실히 긍정적인 게 이제 을목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이제 계면연에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운으로 가죠. 그래서 뭐 정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인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경우월, 신미월 이럴 때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끈기를 절대 잃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 방향성에 절대 혼동이 오지 말고 좀만 더 해보시면 방향성 안정적으로 잘 잡힙니다. 음. 정화일관 주변 분들도 잘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갑진년 같은 경우는 경우월, 신미월이 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결혼한 사람들 많지만 이제 정화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가을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새출근뿐만이 아니고 이사라든지 정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부터 이사, 결혼, 뭐 이직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기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일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를 볼 건데요.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냐? 여기 갑목이라는 글자가 편관으로 작용을 하죠. 편관은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진토라는 무토의 근, 뿌리까지 달고 왔기 때문에 저 편관을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편관이라는 글자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나를 때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맞을 때는 아 뭐야 왜 때려 깜짝 놀랐잖아 하고 순간 놀랄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우리가 또 이제 괜찮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전화위복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현관으로 작용하는 운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하반기가 갈수록 좋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편관이 일방적으로 날 극해야 되고, 갑목이라는 수직 성장한 하나의 나무를 갖고 나를 이제 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나무가 미친 듯이 가지를 펼치고 막 막무가내로 막 자라고 있으니까, 상반기는 어때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아니, 관운인데 왜 안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끄러움으로 벗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나만의 영역인 편관이 생긴다 볼 수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임신이 갑진의 작용을 건들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가 무성한 게 아니고 나를 때리던 편관의 그 맴매가 이제 가지치기가 경호월 신묘월이 돼서 제대로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패 이게 아니고 아 이제는 내 영역이 생긴다. 안정성이 생긴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제는 지위나 뭐 직위 또는 자격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정적인 경우는 어때요? 상반기에 내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계속 안고 감으로 인해서 편관이 살이 되어 그래갖고 내 선택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커진다. 편관이 진정 편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근데 무토들도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간들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을사부터 또 보면은 사유축의 운동을 할 건데 그때 이제 무토가 예전에 제가 그 오행별
이제 재성, 오행별, 식신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보면요. 무토는 기본적으로 목화라는 관인이 중요하지만 이제 금생수 되어 있는 사주들은 관에 대한 결핍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토들 같은 경우는 저 갑진년에 주어진 관 안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관에 소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앞날을 봤을 때도 무토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좋지 않나요? 무토들도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계약이 조금 안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걱정하지 말고 아 왜 안 됐지 이러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다시 여기저기 지원해서 하면요 결국은 내 갈 곳이 형성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관이 그냥 떠먹여주는 좋아지는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관이라는 영역보다 새로 내가 출발한 영역들이 대체적으로 훨씬 좋은 영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반기가 조금 시끄럽고 복잡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좋아지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간 지나서는 아 갑진년이 진짜 하반기가 나한테 좋았던 거구나.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죠. 자, 이제 한번 기토를 한번 볼까요? 자,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갑목이라는 글자가 정관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갑진이라는 글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토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토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하다. 둘 다 습토고 목을 잘 키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갑기합이라는 거 작용하는데 갑기합은 토 중심에서 내가 컨트롤하겠다. 결국은 기토가 내 마음대로 관을 키우겠다. 이런 거 제가 이제 자주 예시를 드는 게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분에 심으면요. 여러분 화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만 맛이 나요.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를 심어도 그 땅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간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기토는 내가 관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진토라는 글자가 기토한테 힘을 주니까 이게 더 관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하게 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갑목이 무성하게 막 방향성 없이 자라니까 아 이거 내 정관마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임신월에 의해서 제대로 정관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게 된다 이런 거죠. 정관이라는 거는 그래도 평관이라는 일방적인 관이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들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그 관도 심지어 유지되고 잘 됩니다. 이 말은 기토는 습토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물적 안정이랑도 관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생기기도 상당히 좋은 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제 경호월, 신미월에 포기하지 않은 분들, 지속적으로 움직이신 분들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월 상당히 좋고, 임신월이 아니더라도 계묘, 갑술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감자 누나님도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래서 기포들도 이제 상당히 좋죠. 이제 갑목이 아, 왜 방향성이 여러 개야? 라고 헷갈려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경금이죠. 자, 경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 어떻게 작용하냐 했을 때 얘가 편제로 작용해요. 자, 근데 이 편제라는 게 내가 과정 중심이고 하고 싶은 거대로 되어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즐거울까? 내가 즐거워 보이는 거를 다 하려고 했던 성향이 이제 경금이 가장 강했다 이런 거예요. 자, 경금은 양이라는 글자고요. 경금에게 편제라는 글자는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이다. 정제는요, 전체보다 세밀함을 보는 그런 키워드라면은 편제는 좀 크게 보는 거를 얘기하고요. 실제 경금과 갑목이라는 글자의 이제 매칭성을 봐도요. 크게 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거기서 크게 보고 멀리 보려면 날씨가 맑고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의 빛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화가 빛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가 예측하는 거에 대한 타율이 높아요. 경금 같은 경우는 화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 큰 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화가 없으면은 그 타율이 굉장히 낮아서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 탐재 괴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겠네? 해갖고 탐재 괴인보다는 오히려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운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잘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언제 형성되냐? 이제서야 형성되는데 그래도 경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갑진년 상반기에 이제 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시도해야겠다. 아, 저거 해야겠다. 아, 하다가 안 되더라도 가치가 있겠는데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편제는 과정 중심이죠. 편제라는 거는 과정에 내가 메리트를 느끼면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아, 난 배운 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제는 결과가 확실해야지만 내가 이게 과정보다는 내 결과가 확실할 때만 과정을 채워가잖아요. 하지만 경금에게 있어서 사실 갑진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즐겁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운이죠. 상반기는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즐거웠다.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배웠고 즐거웠다. 이제 임신월부터는 방향성이 생기고 해왔던 것들 중에서 몇 개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을사라는 거는 정제로 작용하죠. 이 내가 지금 만들어낸 방향성이 내년에는 정제라는 결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들도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운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중간에 하다가 더 이상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만뒀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제는 인간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 영향력이 뻗치는 그 영역까지가 재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몸 담았던 거라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몸 담았던 거라면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고 이 결정이라는 거를 이 신미월 경우월에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편제라는 과정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을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저 편제를 취하려면은 갑진년은 금이 약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진토는 습토긴 하지만 토생금이 굉장히 안 되죠. 진토라는 거는 목생화에 관련이 있고 목화라는 글자는 금을 약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강할수록 훨씬 효과가 좋다. 이 신약한 거보다. 저는 좀 신약해서 슬프긴 하네요. 그래서 신강한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은 저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금이에요. 신금을 한번 볼게요. 자, 신금은 우리가 보석이에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석이었잖아. 그쵸? 자, 근데 내가 보석이었는데 불구하고 갑진년이 무엇으로 작용하냐 했을 때 이게 정제예요. 정제는 결과, 책임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보석으로서 저 감목을 다루는 게 싫어. 답답해. 왜냐면 저 나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잖아. 나는 감목한테 뭐야? 정관인데 나는. 그건 정관이 내가 법이면은 감목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간목이라는 글자는 신금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무시한다는 게 바다는 들이대 겁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금은 갑진년 상반기에 구체화된 게 없잖아요. 아니 간목이라는 정제로 작용하면 결과 인지에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슨 내가 생각한 저 간목이라는 결과가 무성하게 자라갖고 내가 예측할 수 없게끔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맞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할 게? 그래갖고 버거웠어요. 상반기가 상당히 버거웠고 복잡했고 내가 지금 저 결과 보고 하는 건데 이 결과 만든 거야? 왜 이렇게 나뭇가지가 많아? 이랬는데 경월, 신미월 지나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몇 개 안 남았네? 이런 상태에서 임신월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고 했던 결과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등산을 하든 터널에 이제 갇혀 있든 저 끝에 이제 출구가 보이고 또는 정상이 보이면은 조금 갈만해지죠. 결과 보이면은 갈만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나 운동할 때도 10개만 더 10개만 더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신금한테 상반기는요. 10개에 대한 걸 다 했는데 10개를 더 하래 트레이너가. 한두 개만 더 하래. 한두 개 더 하니까 한두 개 더 하래. 그게 이제 신금한테 결과가 보이는데 더 해야 되고 보이는데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대체 무슨 결과가 있는 거야 하던 상반기가 이제는 정리되고 이제는 저게 나의 올해 정제였구나 그게 올해 고생한 걸 갖고 내년에 이제 편지잖아요 이제 을사가
아주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인 간목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책임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이 보이니까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재관이라는 거는 나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생기고요. 자리가 안정적이기 시작하고요. 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정받을 때가 됐고 이제 흐지부지 되던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하다 말다 해야 돼 고민하던 사람들도 이제 자리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영역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재성으로 작용을 한다, 정제로 작용한다는 거는 과도한 책임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진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신금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 하반기가 긍정적이지만 건강에 대한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내년부터도 운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꼭 건강 중심으로 건강을 챙겨가면서 뭐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막 그렇게 내가 보석답게 이쁘게 살도 찌지 말고 그렇게 잘 진행되고 탐지기인 하지 마셔야 되는 그 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잘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 잃지 말란 얘기예요. 올해 다 만들어 놓고 내년에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꼭 챙겨야 내년부터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도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 정제라는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인다고 막 미친 듯이 뛰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시간 이제 천천히 달려가셔도 된다.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수예요. 자, 임수 같은 경우는 갑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냐 했을 때 갑목은 식신으로 작용합니다. 식신으로 작용하는데 자, 이 진토는 수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하고요. 이 임신이 왔다고 해서 절대 뭐 이 병존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임신이라는 거는 갑진에게 작용하는 거고 그 갑진년이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적용되는데 임신에 의해서 임신월운에 의해서 어떻게 갑진이 변해갔냐 그 바뀐 갑진의 에너지가 이제 임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식신으로 작용하니까 식신 생계나 식신 제살 이게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관이 발달된 사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겨내서 나오는 운인데 당연히 목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발달된 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욕심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내가 목으로 식신으로서 뭔가 창작이나 이런 것들 새로 마음 먹고 있던 거 내가 안 해봤던 시도들 그런 것들 음에서 양으로 나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시기인데 그 시도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경호월, 신미월 돼서 내가 다시 내려가겠다 하면요. 여러분들 삶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금의 시대에 놓여 있고 다음은 수의 시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은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임신월부터는 서서히 이게 내 길이 맞았구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미월이잖아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해오던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병자월 가서는 대체적으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내가 시도했던 거 기존에 해보고 싶었던 것 또는 갑진년 상반기부터 했던 거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다리 앞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던 것이 정지된다가 됩니다. 왜냐면은 죄를 쓴다는 건 뭐냐면 결과고 욕심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화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쪽으로 많이들 가요. 임수가.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 이제 정리돼서 안 하는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 관으로 작용하는 건 책임감이에요. 어떻게든 해요. 하지만 식신으로 작용한다는 건 나의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정 컨트롤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 전성기 운은 한 번 이제 날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월급 올려주신대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식신을 씀에 있어서 화라는 욕심이 커져서 무분별하게 상반기에 진행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경호월 신미월의 현타가 왔을 수 있지만 그 현타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은 이제 뒤에 오는 병자월 가서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임수 일간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해오던 것을 놓지 말고 잠깐 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놓지 말고 꾸준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인데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진년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냐 했을 때 갑목이 이제 상관. 제가 왜 갑목이라는 글자만 갖고 얘기를 하냐면은 청관이 결과, 성패죠. 그렇기 때문에 갑목 중심으로 자꾸 이제 십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갑진년 같은 경우는 목극토 되기 때문에 목이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진토보다는 갑목의 이제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상관이라는 글자는요, 정관에 대응을 하는 글자인데, 정관이라는 거는 이제 개수한테 있어서는 무토를 얘기하죠. 이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합돼 있는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제 무게합 화라고 하죠. 화는 이제 재성인데, 재라는 입장, 결과 또는 화니까 빛이니까 멀리 보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결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올해는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갑목이 왔으니까 상관으로서 수생목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식상은 감정의 영역이다 보니까 경호월, 신미월에 내가 해오던 것들을 이제 그만두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왜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집중도 안 되고 하나로 수생목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이러니까 계속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고 일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아이디어는 참 좋았고 많았는데 그걸 다 컨트롤하기에는 아직 내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인맥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경호월 신비월이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까운 개수일간의 갑진년 상반기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임신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갑목이 한 길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경호월 신미월 지나서 가지치기가 끝나고 이제서야 제대로 된 갑목이라는 한 방향성을 가지는 직진 운동을 하는 그런 갑목이 이제서야 쓸 수 있는데 당연히 경월 신멸에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몇 가지를 포기해서 딱 내가 이 방향성을 가야 된다라고 남겨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내려놨다. 이러면은 상당히 갑진년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려놓을 때가 신미월은 아직은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는 거고 임신을 가서 방향성이 보이면 방향성이 없어지면 그만두셔야지 아직은 감정에 의해서 그만둘 시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 신미월이라는 것 자체가 갑진한테는 정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쵸? 상관, 경관이라는 결국은 개수한테는 가장 포기가 심해지는 운이 이제 7월달 7월 신미월이에요. 그래서 개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할까 말까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고 변동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게 신미월밖에 없어요. 갑진년에서. 딱 그 신미월만 잘 참아내면 오히려 개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운으로 흐르죠. 딱 그 신미월, 딱 그 한 달, 7월 그것만 딱 버텼으면 되는데 그것만 못 버텼다라고 하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포기한 게 있다면 다시 추스려서 마음을 추스려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작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간별로 이렇게까지 했고 제가 이제 오늘 하반기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임신월이 오죠. 8월에. 그 다음에 계유월이 와요. 계유. 그 다음에 갑술월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을해가 오네요. 을해가 온다. 자, 그 다음에 병자월이 오죠. 이때부터 이제 교운기 시작입니다. 교운기 시작. 자, 그러면은 지금 벌써 8월, 9월, 10월, 11월, 8, 9, 10, 11. 자, 여기서 12월까지 쓰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갑진년 지금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하신 거예요.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혔고 우왕좌왕했던 거는 그냥 운 흐름 때문인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가 이제 방향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가 약해도 하셔야 돼요. 왜? 이때부터 병자월부터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유술이라는 금 그리고 여기에 수가 되죠. 자, 그러면은 갑술이라는 거는 또 여기서 재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또 변동이에요. 지금 제가 임신월부터 방향성 잡힌다라고 했지만 저 갑술월 되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는 운이 올 수 있다. 한 번 더 경쟁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갑진에 어때요? 갑술이 온다는 건 이거는 충으로서 작용을 하죠. 충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경쟁에 의해서 잘 지내다가 흐트러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신월의 한계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갑술월까지. 자, 그러면은 임신과 계유의 차이를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임신이란 거는 아직은 이제 금생수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면 계수라는 건요. 이미 분별이 끝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삶에 변동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입추 여러분들이 딱 자고 일어났는데 입추야. 갑자기 내가 하던 거에 대한 방향성이 생겼네? 이게 아니고 마지막 발무리하는 단계인데 확실하게 이제 보인다예요. 아직 목적지까지 도착하진 않았다 이거고 이제는 결과가 보인다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뭔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결과는 9월 달에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막 TV나 뉴스 보면은 Y2K라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Y2K가 뭐예요? 이 Y가 year 이거 얘기하고 2K는 2000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것들이 계속 뜨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그 Y2K가 뜨는 이유가 뭐냐? 이제 갑진년 진토에 있는 개수, 옛 것이죠. 개수라는 인성이잖아요. 옛 것이잖아요. 그 옛 것이 이제는 수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Y2K나 뭐 기존의 것들이 또 유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갑진년에는 옛 것이 아닌 새로 시작한 것들을 유지해 가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대중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뭐 취미 삼아 옛 추억 삼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Y2K 가수 삑사리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해왔던 거, 정리된 거, 그거를 쭉 가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 같은 부분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즐길 정도로만 하시고 거기에 너무 올인하고 찾아보지 말고 막 술 마시면서 옛 추억에 들어서 막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는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임신월, 계유월부터 갑술월까지 한 차례 이제 신유술이라는 한 마디가 형성될 건데 이 마디라는 거는 인성으로 작용하잖아요. 이 수라는 게 갑진년한테 인성이죠.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뭐냐?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잘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월, 신미월에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갖고 가거나 이제 꽃가게에 가져가서 나뭇잎을 자르고 꽃꽂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인성은 결국은 가치 부여입니다. 가치 부여.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있어서 지금 2달만 더 하면 가치가 생기고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임신을 계율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은 쓸모없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계율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 진행해 가시는 게 좋고 이게 화가 없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감목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성이 주어진다. 다만 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하반기가 핫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되게 조용조용하고 잔잔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언제 핫하냐 했을 때 병자월 지나서부터 이제 뭔가 핫하다라는 거예요. 이 핫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8월, 9월, 10월은요. 큰 변수는 없어요. 그냥 보여진 대로 갑니다. 변수에 대해 기대할 필요 없고 남들 가는 방향대로 간다. 언론이 뭐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있다. 특별한 뭔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방향성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을사년이 오면은 4월 달 이제 진월에 경진월이 와요. 그때 가면은 큰 변동이 있겠지만 그 부근에 가면 변동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는 큰 변동은 없고 그냥 잔잔한 삶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이 오히려 상반기가 시끄럽고 복잡한 운이지 갑진년 됐다고 해서 뭐 이제 뭐
그 허물을 벗고 나오는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고 확 변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모든 하루하루도 서서히 밤이 되고 서서히 낮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갑진년 이제 갑목의 방향성도 서서히 주어지기 때문에 확 인지하긴 어려워요. 알겠죠? 대선이라는 것도 뭐 여론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 바뀐 여론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하반기 운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잔잔하게 흘러갈 운이다. 큰 변동과 역경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대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 방향성대로 8월, 9월, 10월, 11월을 잘 끌고 가야지만 내년부터 해서 사유축이라는 8년의 그 금의 운동을 내가 또 쫓아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면서, 남은 갑진년 너무 기대감 크게 하실 필요 없고 잔잔하게 인성으로 흘러갈 것이다. 조용조용하게 천천히 흘러갈 것이다. 또 이제 한하잖아요. 이제 9월부터 한으로 가잖아요. 한하다는 건 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한 거에 화가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흐지부지하게 하루하루 갈 것이다. 대단한 이슈나 대단한 뉴스도 없을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반기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이 긍정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한 상태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운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